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말 그대로 공포에 휩싸입니다. 정말 평온했던 투자자들의 하루가 순식간에 혼돈으로 바뀌어버렸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숫자. 바로 그날 한국의 대표 주가 지수인 코스피가 받아든 성적표입니다. 마이너스 2.85%. 정말 시퍼런 불이 켜졌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각, 주식시장의 공포는 암호화폐 시장으로 그대로 옮겨 붙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99,795달러, 비트코인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10만 달러라는 거대한 심리적 장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글로벌 시장의 대지진인데요.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충격에 빠졌는지 그 도미노 현상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건 2025년 11월 5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시작된 매도세가 이게 진짜 파도처럼 아시아를 휩쓸고 유럽으로 번져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전 세계가 하나로 묶여서 연쇄 반응을 일으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먼저 11월 4일 미국 시장이 마감할 때 나스닥이 2%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그 공포가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 날 아시아로 넘어온 거죠. 일본 니케이가 개장하자마자 2.5% 폭락했고 우리 코스피는 결국 마이너스 2.85%라는 처참한 성적표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공포는 유럽 시장의 문을 열 때까지도 계속됐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AI 버블 경고. 그럼 이 거대한 금융지진의 진원지는 대체 어디였을까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그동안 시장을 정말 뜨겁게 달궜던 바로 그 주인공, 인공지능 섹터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 방아쇠를 당긴 건 팔란티어라는 기술 기업이었어요. 보통 실적이 좋게 나오면 주가가 오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팔란티어는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7에서 8%나 폭락해버린 겁니다. 이게 시장에 던진 메시지는 엄청났어요. 아, 이제 좋은 소식도 소용이 없구나. 투자자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그 불안감을 수면 위로 확 끌어올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때 이 불안감에 기름을 붓는 경고가 터져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아무 개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최고 거물들이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CEO가 입을 모아서 앞으로 1년 안에 10에서 20% 시장 조정이 올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이건 그냥 뜬 소문이 아니었죠. 말 그대로 시장의 심장부에서 터져나온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핵심 요인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드린 대로 좋은 실적이 나와도 주가가 떨어지는 역설적인 매도세. 둘째, 월가의 최고 경영진들이 직접 나서서 지금 너무 비싸다고 날린 공개적인 경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유명하죠. 마이클 버리가 엔비디아 같은 AI 대장주들의 하락에 베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포가 극에 달한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 한국 시장의 극적인 폭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선을 아시아, 특히 우리나라로 돌려볼 텐데요. 이날 전 세계적인 금융 혼란 속에서 어쩌면 가장 극적인 드라마가 펼쳐진 무대가 바로 한국 시장이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6.2%. 이게 바로 그날 장중에 코스피가 기록했던 최저점입니다. 너무 순식간에 폭락하니까 시장을 잠시 멈추는 비상장치죠.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충격이 엄청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를 보면 그날의 드라마가 정말 잘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2조 5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 그야말로 엑소더스를 감행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나타나서 무려 2조 2천억 원에 사들이면서 시장을 방어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정말 거대한 외국 자본과 동학개미로 불리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 엄청난 힘겨루기였어요. 네 번째 파트, 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입니다. 이 공포라는 전염병은 주식시장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훨씬 더 변동성이 큰 바로 그 암호화폐 시장으로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일종의 온도계 같은 게 있어요. 바로 공포 탐욕 지수라는 건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숫자가 낮으면 사람들이 극도로 공포에 질려 있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숫자가 높으면 탐욕에 눈이 멀었다는 신호죠. 그럼 그날 이 지수는 몇이었을까요? 바로 21이었습니다. 단계로 치면 극도의 공포, 그해 기록했던 가장 낮은 수치 중 하나였어요. 시장이 얼마나 꽁꽁 얼어붙었는지를 이 숫자 하나가 다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공포라는 추상적인 감정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단 48시간 만에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조 6천억 원이 넘는 상승 베팅,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린 거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조종인가 붕괴인가, 이날 벌어진 엄청난 사건은 사실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시장이 앞으로 나아갈 두 개의 다른 길이 놓인 중요한 갈림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이 아직도 뜨겁습니다. 양쪽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낙관적으로 보는 쪽은 봐라, 미국 민간 고용 지표는 여전히 튼튼하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나 강력하게 시장을 바치고 있지 않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비관론자들은 고개를 젓죠. 주식 가치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높다. 월가 CEO들이 괜히 경고했겠냐? 게다가 미국 정부 셧다운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다고 맞서는 겁니다. 정말 팽팽하죠.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2025년 11월 5일 시장을 뒤흔든 이 거대한 폭락은 정말 위험한 거품이 터지는 신호탄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일종의 건강한 숨고르기였을까요? 시장이 우리에게 던진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겠죠.